서울 은평구 웅암동 재래시장 옆의 한 골목. 평화롭기만 하던 이곳에 지난달 17일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간다더라. 인근 한 건물 지하에서 중년 여성의 안매장 사체가 발견되면서 비롯된 소문이다. 문제의 장소는 골목 안으로 30m쯤 들어간 지점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의 지하. 의문의 변사체를 확인한 경찰은 먼저 그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상대로 탐문에 나섰다.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될 무렵 경찰은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 가운데 6명이 줄줄이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발견된 안매장 사체까지 포함하면 그 지하실과 관계된 사람이 모두 7명이나 죽어나갔다. 12평 남짓한 지하 공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혹시 죽은 사람의 원혼이라도 살아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세대 주택 건물주 장 씨가 지하실 개조공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9월 중순. 그동안 주로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되던 지하실은 지난 6월 마지막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장 씨는 이참에 지하를 깨끗한 원룸으로 개조해 세를 놓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선 빈 방만이 있던 지하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했다. 마침 지하로 통하는 계단 아래에는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고가 있었다. 지난 9월 17일 오전 공사를 시작했다. 인부 한 명을 고용해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장 씨는 눈에 어색하게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게 된다. 높이 60cm, 길이 40cm, 폭 1m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 가뜩이나 좁은 창고에 지나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머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더미를 깨버렸고 난데없이 쉽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면서 퍼져나온 역한 냄새가 났다. 집주인 장 씨는 커다란 선풍기를 가져다주며 작업을 독려했지만 그 역한 냄새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상하다며 불안해하는 인부를 도와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던 장 씨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보였다. 겹겹이 비닐에 쌓여있던 그 물체는 겨울 점퍼 차림의 여자 시체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 씨와 인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가 돼서야 콘크리트에 짓눌린 사체를 꺼낼 수 있었다. 좁은 공간에 사체를 구겨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부었기 때문이었다. 그 탓에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는 정상적으로 부패하지 못하고 마치 미라처럼 바싹 말라 굳어 있었고 두꺼운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지 얼굴이 한쪽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체는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졌고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과 집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992년 건물이 신축된 이래 지하를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9명의 직원 등 14명 가운데 모두 6명이 줄줄이 죽었다. 원래 이 집터는 문구점이 있는 단층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의 3층 다세대 주택이 새로 들어선 것은 지난 1992년 1월. 그때부터 지하와 1층은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상가로 이용됐고 이 3층에는 가정집이 입주했다. 지하에 가장 먼저 세든 사람은 정 씨. 1992년 5월 전세 1,300만원에 입주한 정 씨는 제1아사라는 이름으로 양복재단 공장을 시작했다. 그럭저럭 유지됐던 그의 공장은 입주한 지 2해가 지난 1994년부터 휘청거렸다. 그의 딸에 따르면 당시 정 씨는 주변 사람에게 1억 원짜리 빚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잘못돼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이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정 씨는 1994년 6월 공장을 그만두고 괴전의 한 기도원으로 요양을 떠났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갑작스레 목매 자살하면서
그는 이 건물 지하를 거친 첫 번째 사망자로 기록됐다. 정씨 다음으로 지하층을 임대한 사람은 김씨. 원래 김씨는 전세입자 정씨가 재단 공장을 운영할 때 그의 밑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직원이었다. 그런데 정씨가 갑자기 기도원으로 내려가자 얼떨결에 공장 운영을 맡게 된 것이었다. 기도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정씨는 김씨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세금 1,3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은 내 부인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400만원은 당신이 가져라 라는 말을 남겼다. 정씨에게 얼마간 받을 돈도 있었던 김씨는 이를 근거로 당시 집주인 박아무개 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나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세를 놓아서 다음 세입자에게 받든지 하라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김씨는 2년 만인 지난 1996년 9월에야 새 세입자 이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역시 지난 2001년 3월 암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김씨의 뒤를 이어 지하에 입주한 이씨는 스웨터 털실 공장을 운영했다. 약 2년쯤 공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수지가 맞지 않자 1998년 들어 공장을 거의 놀리다시피 했다고 한다. 같은 해 9월 지하실은 네 번째 세입자인 한씨에게 넘어갔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씨는 보관창고로 지하를 활용했다. 한씨와 세 번째 세입자 이씨는 내연의 관계였고 지하실의 마지막 세입자는 김도경 씨였다. 지난 1999년 3월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입주한 김씨는 직원 9명을 두고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직원 중 한 명이었던 A씨가 지난 2000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니 지난해에는 B씨가 간암으로 D씨는 폐암으로 차례로 병사했다. 5월에는 급기야 세입자 김씨의 친구이자 직원이었던 유씨마저 당뇨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영 개운치 않았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변사체의 죽음과 다른 지하 입주자들의 사고사나 경사를 결부시킬 만한 근거는 없는 상태. 소문처럼 변사체 여인의 오놈과 이들의 죽음에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당시 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직원들에 의하면 가위 눌림, 여자 울음소리, 여자 형체를 봤다는 등의 목격담이 있었고 그 집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공포에 지하세방에서 살았던 안세입자는 이 지하세방에 들어왔을 당시 93kg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줄었다. 불면증과 가위 눌림에 시달렸고 밤마다 어떤 여성이 목을 조르는 등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세입자는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만 했다. 구슬하던 무당이 말하길 원안에 사무친 젊은 여성의 혼이 이 지하세방을 비롯 공장 건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범인은 한씨로 내연녀와 탈실 공장을 함께 운영했었다. 1997년 3월 한씨는 이씨로부터 카드깡 사업투자 명목으로 1,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고 이씨는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다. 2달 뒤 한씨와 이씨는 돈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한씨는 이씨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실파이프로 정수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한씨는 시신을 비닐로 싸 지하실 계단 밑 공간에 밀어놓은 뒤 냉장고 받침대로 사용하던 시멘트 벽돌로 사체 주변을 쌓았고 시멘트로 사체 주위를 메꾸었다. 5년 4개월만 잡힌 범인은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 문제의 그 건물은 현재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